보겠어요? 그래서 그 정석 139페이지에는 각 두 개가 하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또 하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내용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되겠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란 뭘 말하는가? 라고 하면은 요 위에 한 점에 대해서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이 수선의 발과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 두 점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연결한다. 했을 때 이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 이거잖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이게 뭐냐면 네가 할 일이야. 뭐냐? 띄어쓰기는. 이 설정을 하는 게, 이걸 설정하는 게 네가 할 일이다. 이 점을 뭐 의미점, 의미 있는 점이라고 해서 의미점이라 부르겠어요? 아무데나 설정해도 상관없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 이 직선 위 중에서 특정한 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교점.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제에서 교점으로서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시가 되어 있든 뭘 하든 네가 이 점을 설정을 한다. 설정을 한다는 건 인지, 뭐 주어져 있다면 인지하고 안 주어져 있다면 이 점에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어떤 점을 찍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또 다른 하나는 두 가지란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지금 뭐인 셈이야? 보조평면. 그 중에서도 직각을 포함하는 평면, 직포평면. 우리 수업에서는 직포평면이라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다. 문제에서 단순히, 문제 상황에서 단순히 제시되어 있는 평면은 이 평면이잖아. 이 평면. 그런데 그 평면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 평면으로 관점이 바뀌어야겠다. 뭐 그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하지만 중요하겠어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센 피세요. 97페이지. 예를 들어서 97페이지를 보면 553번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풀었고 이놈을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로 3수선의 정리와 연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다 라는 거죠. 이때 직선은 DM이다. 그러면 DM 위에 의미점이 뭐겠니? 교점인 M이다. 즉 직선 DM과 직선 BC의 교점인 M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이 점을 설정하는 건데,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설정할 점이 문제에서 설정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평면 DEF에 내린다. 내리게 되면 변 EF의 중점이 될 것이다. 이유는 보조평면인 BCFE에서 본다라면 이 스트럭처가 직사각형이므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과 D를 연결한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뭐 없지 H라고 하면 평면 MDH, 평면 MDH에서 생각한다. 뭐 이런 거요. 졸라 쉽죠? 오케이. 그것보다 살짝 어렵다고 표시되어 있는 556번을 풀어보겠어요. 시작. 한번 생각을 해보면 556번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과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는 거고, 맞죠? 문제가.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면 직선 위에 의미 있는 점을 설정하다는데 설정이 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 평면, 그 중에서 이 정삼각형, 이거 왜 정삼각형이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정사각, 이거 정육면 체제. 그러면 한 면이 정사각형이고, 그래서 다 합동이잖아, 모든 면이.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수선의 발을 띠디디디디 내려서 이쯤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랑 얘를 연결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 각이 세타다. 이상 더럽게. 아무튼 요 각이 세타다 이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 맞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수선의 발이 어디니? 라는 거거든. 수선의 발이 이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인 G이다 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빨간색 점에서 파란색 삼각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인 걸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내리세요. 넌 손 든 거야? 안 든 거야? 그러면 너는 몰랐는데 문제를 맞은 거야? 어? 무게중심이라고 설정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풀 때는 설정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알겠다로 물었잖아. 증명할 수 있다가 아니구나. 증명은 기대하지 않아. 너 증명할 수 있어? 얘는 근데 왜 손을 드냐? 이 자신 없는 새끼야. 아는 거라. 그치?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서 사용하는 안다라는, 이 하면 할수록 씨발 지저분해져. 그냥 직선을 긋겠어요? 안다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아무튼 무게중심치라. 이거는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는 게 뭘 이용한다라고 하느냐면 대칭성. 이거거든. 그래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 중에 외접원. 정삼각형이잖아. 이 정삼각형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하여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걸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심이 일치한다 하죠. 사심 중에 외심은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원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인데 이 원에 대해서 대칭성, 원은 봐봐. 원은 대칭성 이게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자기 자신일 뿐더러 아무 직선, 원의 중심에 되는 아무 직선이나 설정을 하더라도 그건 항상 대칭축이 되잖아. 이런 대칭성이 무한계에 가까운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모두 어느 쪽을 바라보든 이쪽을 바라보든 이쪽을 바라보든 이쪽을 바라보든 동일한 상황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외심이 될 것이고 이게 정삼각형이므로 왜 사심일체에서 무게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지금 이 말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 대칭성 이걸 이용해서 추측을 해본다라는 말이. 내리세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실전에서 무게중심을 증명을 해보자. 사이코 또라이가 되겠어요. 사이코 또라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게중심임을 증명을 해보겠어요. 이따가 풀이를 피세요. 풀이를 피세요. 풀이에서는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자고 피라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그냥 무게중심이다죠. 왜 무게중심인데? 이유는 없어. 그냥 무게중심, 씨발 닥치고 무게중심 이러고 있어요. 자, 보겠어요? 오케이? 이게 왜 무게중심인지 생각해보겠다. 이게 무게중심이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 풀이에서처럼 그냥 딱 보니까 무게중심이구만. 근데 굳이 조금 더 뭔가 우리의 개념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느 쪽 측면에서 바라보든 동일한 상황이니까 정삼각형에 대하여 얘가 무게중심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딱 받쳤을 때 균형을 이루겠구나. 정말 없는 설명하고 있어. 없어 보이는 설명을 졸라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지. 뭐 무슨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게 무슨 게임이 끝난 거야? 얘를 2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쪽 연결 루트 3.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 루트 3인가? 이 길이는? 그리고 이게 2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괜히 씨발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2면은 이거 루트 2인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 있나? 이게 뭐라고 했지? 내가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했나? 그리고 얘는 루트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게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갔지? 나는 맞았는데 그렇게 풀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 풀이에서 그렇게 풀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해하세요. 지금 방금 풀이는 이해했다. 손 들어봐. 방금 풀이는 이해했다. 내리세요. 그리고 그 풀이대로 풀이가 풀려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그거지. 그지? 그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얘가 하는 것처럼 해보면 되는데 보조평면이 있죠? 여기서 보조평면, 선생님이 보조평면이 이쪽이라고 했어요. 뭐 보조평면이야 여기저기 거기에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보조평면이 뭔지 추측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보조평면이 뭔지 추측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보조평면은 이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거 연결하면 여기가 그림상은 지랄받지만 이 선분의 중점, 이 선분의 중점이 되겠죠. 근데 왜 이 선분의 중점이지? 왜 이 선분의 중점이 되지?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 중점이야. 중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림을 저렇게 그려갖고 이게 지금 중점 M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게 90도잖아. 그죠?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삼각비를 생각해도 되잖아.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보조평면을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 B, C.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90도이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이다.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G이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BC 맞죠? 이거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내리세요. 그러면 저기 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실제 길이를 설정을 하면 1 이거를 1 그럼 이거 1이죠. 이 길이 모두 같지. 정사각형의 대각선. 예, 알겠지? 이 1로 갖고 벌써 메가리가 없기 시작하네. 그리고 이게 1이면 1대, 2대, 루트 3이죠. 여기가 루트 3이지.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다만 이 풀이에서 맹점은 뭐냐 하면 이 풀이에서 맹점은 뭐냐? 이 M을 가지고 이 M이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이 뭐냐면 요거지, 요거. 얘를 포함하는 평면 위의 점인 건 어떻게 알지? 이 풀이도 이게 또 맹점이긴 하지. 사실은 이제 이게 소자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닮음이잖아, 닮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푼 풀이인 셈인데, 문제는 이게 G란 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M이 요 삼각형을 수선의 발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 위의 점인 건 어떻게 아느냐 그거지. 요 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 점과 요 점을 포함하는, 그럼 역시 직각삼각형은 맞아. 그랬을 때 요 각을 이 직선과 정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한다고. 지금 이거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해서 답을 냈는데, 만약에 이게 요 삼각형,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인정을 받거든,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요 수선의 발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답을 맞췄다라면, 뭔가 직관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게 요 각이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 풀이도 결국에는 여기가 G다. 이게 G일 경우에 그 연장선이 무게 중심이 되잖아. 중점이 되잖아. 이 연장선과 이 변의 교점이 이 변의 중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M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결국 무게 중심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한다라는 의미밖에 없겠어요, 이 풀이도. 다만 실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조평면도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이 보조평면 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의 의도를 알겠나? 뭐 닮음이라는 건 적어주지 않아도 이게 소자 삼각형이니까 닮음인 건 금방 알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략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사실 그리고 공간 도형을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요 놈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에 속해요. 기초. 그래서 그놈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심각하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무게중심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왜 무게중심인가는 이따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건 무게중심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답은 결국에는 없었어요. 답은. 수선의 발이 무게중심인 걸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가 되겠어요. 다음은 그 옆에 있는 552번. 이거 본 적 있죠? 정팔면체가 되겠어요. 이제 이 정팔면체에서 두 평면 ABC와 ACD, 두 평면 ABC와 ACD, 오케이?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잠깐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지 않고 요 두 면이 평면이 아니고, 알겠죠? 평면이 아니고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지금 이해 갔나? 문제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쉽지 않죠? 보겠어요? 이제 이면각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예요. 이면각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두 반평면이 이루는 각, 그걸 이면각이라 한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뭐냐면 이면각의 크기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지 않다.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지 않다. 따라서 이면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분해요. 정석을 보면 어디 등장하느냐? 빨간색 삼각형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줄을 보면 이면각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면각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용어를 달리 쓰는 거예요. 아래쪽을 보면, 그러니까는 두 번째 문단 끝줄을 보면 각 AOB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를 보면 또 두 평면이 만날 때 이와 같은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정석과 교과서의 결정적 차이인데, 정석을 읽어보면 이면각의 크기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같다라고 하면 이면각이라는 용어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수학은 자체로 simplicity, 단순성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에 대한 용어를 두 개를 쓸 이유가 없겠어요. 참고로 수직이랑 직각은 달라요. 수직과 직각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니들은 아는 게 뭐니? 수직과 직각은 됐다. 구분하시고 아무튼 다르다. 그래서요. 그 다른 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그 페이지 제일 아래 노트를 보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보통 크기가 크지 않은 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달라. 단면을 보겠어요? 평면이 있다. 평면이 있다. 이면각은 총 4개다. 이면각은 총 4개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면각이다. 이것도 이면각이고
이것도 이면각이에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면각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2개가 아니고 이면각의 크기의 종류가 2개예요. 용어를 구분하세요. 이해 갔지? 이때 이놈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것보다 더 크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놈을 이놈이라고 해요. 어이씨. 다시 적으려니까 무서워요. 지금 이해 갔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면각은 4개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다 설명을 해. 그런데 정석을 보면 마치 이게 이거랑 같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 이런 사실을 알고 다시 정석 표현을 보면 3번째 문단. 또 두 평면이 만날 때 이와 같은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이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 거지. 이와 같은이 뭐죠? 예각일 때. 이해 갔나? 말로 해주면 여기 보세요. 두 개는 무슨 관계냐? 마치 비유적으로 이거야. 그 유비추론? 대응을 시켜보면 대응을 시켜보면 얘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오케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다르다. 알죠? 다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뭘 했었느냐 하면 절대값을 씌웠었죠. 알겠지? 그와 마찬가지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할 일이 뭐냐? 보겠어요? 저기서 똑같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아. 두 평면을 대략 그리겠어요? 이렇게 하죠. 두 평면을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놈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해요. 그죠? 이면각의 변. 그리고 이면각의 면, 이면각의 면이라고 해요. 이면각의 변은 중요해요. 이면각의 변은 중요해요. 교점이 중요하듯 교선은 중요하다. 일단 그것 때문에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볼 일은 이거지. 그래서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위에 한 점을 잡아.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리고 이 수선의 발에서 이렇게 다시 수선을 그려. 그러면 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없애면 상황이 이거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아,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표현을 잘못했어요. 이 각을 이면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도형을 이면각이라 그래. 이면각. 다만 뭐 이면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와 같은 거야. 선생님이 이면각과 이면각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방금 전에 표현했어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해 갔지? 오케이. 계속 가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네가 할 일이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똑같아. 네가 할 일. 설정. 얘의 설정. 네가 할 일이다. 오늘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 결정이 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요 두 반직선을 포함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뭐야? 보조 평면이다.
여기서는 그냥 보조평면이라고 적는 이유는 여기서는 보조평면 중에서 직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직각을 꼭 설정할, 수선의 발을 꼭 설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보조평면이라고 적었어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설정할 일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정팔면체에서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은 이거니 하면 이거죠. 알겠지? 요거 놈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